6월에 한국시리 모의고사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는 너무 쉽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쉽지도 않았고 너무 어렵지도 않았고 선생님 생각에는 약 중상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중상. 그래서 수능은 이거보다 조금 더 쉽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게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막 그렇다고 막 엄청나게 어려워서 아예 손을 못 댈 정도의 난이도는 아니었으니까 하나하나씩 한번 따져보고 풀이해봅시다. 1번 문항은 다음 자료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뭐에 대한 문제냐면 영역에 대한 문제죠. 영역. 그래서 영역은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영역이라 얘기하고 이 영역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죠. 영토랑 영해랑 영공이랑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여기서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게 영해예요. 영해. 그래서 이 영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영해 봅시다. 1번부터 봅시다. 울릉도와 독도는 영해 설정 시 직선기선을 사용한다. 직선기선을 사용하는 곳은 우리나라 서해안, 남해안, 그리고 동해안 일부가 되죠. 여기니까 직선기선을 사용하고 직선기선에 대비되는 개념이 통상기선이에요. 통상기선을 사용하는 곳이 동해안 대부분하고 그리고 동해안에 섬이 있는 울릉도, 독도 그리고 제주도가 되죠. 이렇게 통상기선을 사용하죠. 그러니까 울릉도, 독도는 직선이 아니라 뭐로 바꿔야 되냐면 통상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은 오답이 되는 거고요. 2번 문제 풀어봅시다. 통상의 기선, 니은 설정에는 가장 낮은 수위가 나타난 썰물대 해안선. 그래서 가장 낮은 수위가 나타난 썰물대 해안선, 이거 선생님이 뭐라고 수업 시간에 표현했냐면 최저 조위선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영예를 설정할 때는 최저 조위선에서 12해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최저 가장 낮았을 때의 조위선, 썰물, 조류를 얘기하는 거고 조류, 썰물이 나타날 때 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맞는 말이 되니까. 디귿, 내수에서 간척사업이 이루어지면 기역, 영예는 확대된다. 상관없다 그랬죠. 내수의 개념은 이런 개념이라고 그랬죠. 여기가 육지가 되고 여기에 섬들이 이렇게 있다면 섬을 최외곽섬을 직선으로 이은 12해리 여기 범위가 0해가 되고 이 안쪽 바다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내수가 되더라. 그래서 내수에 여기서 간척사업이 이렇게 이루어져도 영의 범위는 변화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설정하는 방식을 직선기선이라고 얘기하죠. 영토의 최남단은 이어도다. 이어도는 우리나라 이이지에 있는 곳을 얘기합니다. 이어도는 이이지 배타적 경제 수역에 해당하고요. 우리나라 최남단은 영토의 최남단은 마라도가 되겠죠. 마라도. 그래서 틀린 말이 되고요. 이 배타적 경제 수역은 영의 기선으로부터 최저 조위선으로부터 200캐리 선까지 이르는 여기 많이 틀려요. 수역을 말하는 거 맞는데 여기서 단 뭘 제외하냐면 영해는 제외가 되죠. 그래서 이 말 때문에 틀린 말이어서 정답은 2번이 되고요. 1번 문항은 영역을 전반적으로 전부 다 이해하고 있는지에 관련된 문제니까 쭉 한번 정리해보고 이렇게 어찌됐든 이게 매년마다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이렇게 나오면 좀 종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크고 그 중에서 이 영해와 관련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크니까 영해 부분은 다시 한번 정리를 쭉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2번 문제 봅시다. 다음 지도에 표시된 두 지역의 하천 지형을 나타낸 이성 영상이다. 이렇게 쭉 주어져 있는데 가하고 나 두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가는 여기에 해당하죠. 여기에 해당하고 주변에 산이 나타나고 있고 산이 나타나는 그 산지 사이를 흐르는 거 보니까 여기는 하천의 상류가 되고요. 나는 주변에 산이 아니라 평지, 농경지가 나타나는 거 보니까 여기는 중하류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번 문제는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하천의 상류하고 중하류를 비교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상류에 흐르는 A 같은 하천을 갖다가 감익공유 하천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B 같은 지역, 감익공유 하천 주변에 계단산 지형인
한 당구를 얘기하는 거고요. C는 이제 중하류에 흐르는 하천인 자유 공유 하천을 얘기하는 거고요. D는 자유 공유 하천 주변에 나타나는 범람원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 수업 시간에 가미 공유 하천과 하한 당구는 세트고 자유 공유 하천과 범람원은 세트가 된다. 이렇게 수업했었죠. 문제 풀어봅시다. 가의 A 하천은 나의 C 하천보다 해발 고도가 높다. 가의 A 하천은 상류가 되고요. 그리고 나의 C 하천은 하류가 되죠. 그럼 상류라는 것은 분수기에 가깝다, 산지하고 가깝다. 그러니까 해발 고도가 높겠죠. 바다하고 더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해발 고도 높다 맞는 말이 되고, 가의 A 하천의 범람원은 나의 C 하천의 범람원 면적이 넓다. 범람원은 하천이 범람에서 만들어진 지역이에요. 그래서 범람원은 하류로 갈수록 범람원의 규모는 커지는 경향을 보이죠. 아무래도 범람이 잘 일어나야지만 범람원은 잘 발달하겠죠. 중하류로 갈수록 범람이 더 자주 발생하니까 범람원의 규모가 더 커지겠죠. 그래서 틀린 말이 되고, B 한 당구의 퇴적물은 D 범람원의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가 크다. 맞죠? B는 상류 지역이 되고 D는 하류 지역이 되기 때문에 상류 지역으로 와서 입자 크기가 커지니까 디귿은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 디귿 맞는 말이고, B와 B는 하한 당구라고 했죠. 하한 당구는 이렇게 생겼죠. 어떻게 생겼냐면 하상이 있고 옆으로 올라가서 계단상에 이런 지형, 여기가 하한 당구예요. 그래서 뭐가 안 일어난다고 했냐면 범람이 발생하지 않는다, 홍수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물이 더 이상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침수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표현해야지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 역시 2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2번 문항은 기본 토대는 하천의 상류하고 하류에 대한 문제예요. 상류하고 하류를 비교하는 문제가 되고, 상류하고 하류를 비교하면서 상류에 나타나는 가믹공유하천과 하한 당구라는 지형, 그리고 하류에 나타나는 자유공유하천과 그리고 범람원이라는 지형, 이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예요. 역시 어렵진 않았습니다. 배점은 3점이었지만 난이도가 그렇게 높았다고 볼 수는 없는 문제가 되고요. 3번 문제 봅시다. 3번 문제는 선생님이 뭐 얘기하는 이런 문제 나오면 감사하다고 얘기해야 되고요. 이거는 GIS의 중첩 분석이죠. 이건 뭐 내용을 알고 모르고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풀이하면 됩니다. 첫 번째, 유선체 인구가 10,000명 이상이어야 된다. 그럼 얘는 10,000명 안 되니까 이거 오답이 되겠죠. 나머지는 다 10,000명 이상이고, 그래서 A는 안 되고요. 두 번째, 초중고 학교 수가 60개 이상이어야 된다. 그러면 얘 60개 안 되니까 얘는 안 되겠죠. 그리고 얘도 60개가 안 넘으니까 얘도 안 되겠죠. 그리고 도서관 수는 8개 이하여야 된다. 그러면 8개 이상 9개는 여기는 안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B 아니면 D가 되겠죠. B 아니면 D가 되는데, 마지막 조건 2는 유선청 인구비율이 높은 거. 그럼 인구비율은 얘는 12%고 얘는 13.9%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같은 문제는 틀리면 안 돼요. 반드시 맞아야 되고요. 4번 문제는 해안지형이죠. 해안지형의 시험 문제에서 가장 정형적인 일반적인 문제가 돼요. 지형도가 주어지고 각각 지형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A는 바다에 점이 찍혀져 있으니까 갯벌이 되고요. B는 농사를 짓고 있죠. 갯벌 옆에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여기는 간척지예요. 갯벌을 매립해서 만든 간척지가 되고요. C는 사주가 되고 D는 석호가 되고, 이를 헷갈리는데 그냥 이는 그냥 섬이라고 보면 돼요. 섬.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갯벌은 하루 종일 바닷물에 잠기는 곳이다. 갯벌은 밀물 때는 바다가 되고요. 바다에 잠기고, 썰물 때는 육지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틀린 말이 되고, B에는 바람에 날려 퇴적된 모래 언덕이다. 이건 사두를 얘기하는 거겠죠. C는 파랑과 연연의 퇴적작으로 형성되었다. 정답이 되고요. 이거는 맞는 말이고, D는 석호는 자연 상태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규모가 축소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여기 보면
이 지형도를 자세히 보면 이렇게 뭐가 이렇게 유입되고 있냐면 하천이 유입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천으로부터 퇴적물이 계속해서 쌓이면서 여기 퇴적 지형이 이렇게 점점 성장해 갈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자연 상태에서는 석호의 경우는 축소가 되는 게 맞고요. 이는 후빈기 해수면 상승 이후 형성된 육계도이다. 육계도의 정의가 뭐죠? 육계도. 도는 섬을 의미하는 거고 육은 육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걔는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원래 섬이었는데 사주의 성장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을 갖다가 육계도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를 보면 지금 여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건 육계도라고 볼 수 없겠죠. 그냥 섬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5번 봅시다. 5번 같은 문제가 선생님이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5번 같은 문제 좀 어렵죠. 이거는 어떤 지역의 한 지역의 특징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세 개 지역을 다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간은 이렇게 묶어서 좀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곳이니까 이 기회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간은 이렇게 묶어서 여기가 충남의 홍성이라고 예산이라는 곳이에요. 홍성 예산군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여기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이유는 충남 도청 소재지예요. 원래 충남 도청은 대전에 있었는데 대전에서 이 홍성 예산에 내포 신도시라는 걸 만들어서 충남 도청과 뭐 교육청 이런 것들을 이전시켰어요. 그래서 충남 도청이 새롭게 들어온 곳이어서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고요. 나는 진천이에요. 진천에 해당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다는 청주예요. 청주. 그래서 청주는 충북의 도청 소재지고 도청 소재지 한번 풀어봅시다. 석탄 박물관이 있는 곳은 이 충청도에서는 어디가 되냐면 보령이 될 거예요. 보령. 그래서 이 아래쪽에 나타나는 여기가 보령이거든요. 그래서 위치적으로 조금 헷갈리게 만들어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국제공항이 있는 곳은 어디만 되냐면 다 청주에만 있어요. 청주 국제공항이 있잖아요. 청주에만 해당하는 거니까 다에만 해당하는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맞는 말이 되고요. 도청이 입지하고 도청이 나타나는 곳은 가하고 다예요. 가하고 다가 겹치는 맞는 말이 되겠죠. 뒤에는 혁신도시가 나타납니다. 혁신도시가 나타나는 곳은 어디가 되냐면 진천만 혁신도시가 나타나요. 혁신도시가 여기만 나타납니다. 혁신도시는 중앙에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켜서 만든 도시예요. 그래서 이거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기능과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해서 수도권이 가지고 있는 기능 하나를 이렇게 떼서 이렇게 옮겨 넣어서 만든 도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디귿 3번이 되겠네요. 3번. 5번 문제는 어려워요. 각각의 특징도 알아야 되고 특징을 하나씩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공통점하고 차이점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려운 문항이고 이런 유형의 문항이 작년부터 좀 출제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유형을 조금 여러분이 적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모의평가 문제풀이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끝까지 다 풀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끊어서 이렇게 수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